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아동간호학 수업을 맡게 된 오정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아동간호학 공부는 좀 어떠셨어요? 학교 다닐 때? 자, 제가 항상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시는 학생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지금 말씀 안 하신 분은 이제 아직 젊은 학생이죠? 그죠? 젊은 사람이고. 자, 그래서 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동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장담하는데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아동 간호학이에요. 그래서 아동 과목에서 꽈락할 일은 별로 없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애가 없어서 아동 간호 못한다는 건 핑계고 조카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조카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단계별 특성, 그다음에 발달 단계에 대한 질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고시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지만 아동을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육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전공이 아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성도 대학원 때 그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성, 아동을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분만하거나 육아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동간호 국시 문항수는 우리 35문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예상 출제 문항에 의외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 잘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관심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이 항목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목차가 여러분들 기본서 책에 있죠. 그쵸? 보시면 되는데, 자, 애매하게 써놓긴 했어요. 13에서 차라리 10문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성장 발달이요. 우리 35문항에서 10문항 이상이 전부 성장 발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장 발달 부분만 꼼꼼히 정리해놔도 30% 이상, 야, 35문항에서 10문제에서 15문제는 다 맞춘다는 이야기야. 그것만 잘해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신생아기와 고위험 신생아가 평균 5문제 정도 되죠. 그러면 얘가 몇 문제예요? 거의 20문제 이상이에요. 그쵸? 여기에 빈도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영어와 학년 전기 같은 부분이 좀 빈도수가 많고요. 나머지는 적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는 말고, 이 세 파트에서만 정말 열심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다고 나머지를 전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동간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를 읽는 과목이 아니라 점수를 고득점을 확보해서 점수를 세이브 시키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제가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영아기의 특징, 유아기의 특징, 학년전기의 특징, 학년기의 특징, 청소년기의 특징은 여기 성장 발달에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의 질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질환이에요. 그러면 그 질환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요즘 문제들이 어떻게 나요? 질환에 대한 증상을 써놓고요. 거기에 대한 중재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환의 증상과 중재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학원 기본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핵심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핵심 문제 있죠. 자, 그러면 자, 핵심 개념과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직 국시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합격수기라도 이런 걸 보셨지만 나중에 문제풀이만 하면 되겠구나. 안 돼요. 그때는 마음이 조급해서요. 그래요. 문제를 풀면 풀려요.
그런데 단어 한두 개만 바꿔버리면 바로 틀려요. 왜요?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학 때 7, 8월에 수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몇 개를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잡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이상 문제만 풀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책꽂이에 타 출판사 문제집들 되게 많이 꽂혀 있죠. 그쵸? 그 출판사 이름은 제가 말하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쵸? 2글자, 3글자. 그쵸? 그런데 그거 문제집 다 책꽂이에 다시 꽂아 놓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셨어요. 문제 풀지 말란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 학원 기본서만 갖고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핵심 문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도 읽어보셨겠지만 제 강의에 대한 특성은 아마 그런 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5문제를 푸는 한 문항에 답가지가 5답가지 문항이 있죠. 국시가. 근데 그 답가지 문항을 여러분 다 올바르게 고치는 게 여러분들 숙제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 문제를 풀어도 5문제를 푸는 효과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오늘 수업하고요. 1시간 수업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복습은 오히려 2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아셨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기억이 단기 기억이잖아요. 지금 배웠어요. 이 기억이 우리 10월, 11월에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특히 여기 나이 많은 언니들이 좀 계세요. 죄송해요. 좀 나이 많은 학생인데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왕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52세 언니도 계셨어요. 52세 언니가 붙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랬는데 자, 그분들은 어떨까? 아기 낳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장이 안 돼요. 의지는 굉장히 높은데 자꾸 잊어버리고 저장이 안 되고 그 문제가 그 문제 같고 그래서 더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제가 계속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애기 넷 낳으신 언니도 붙었어요. 42살 언니. 그 언니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보고 이게 답이야 넘어가면 안 되고 답만 찾아서가 아니라 틀린 것들을 답은 한 가지만 금방 찾으면 되잖아요. 틀린 것을 다 올바르게 고치는 능력까지도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한다? 문제 풀지 말고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갖고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참 동기부여가 돼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예습해 오신 분 계세요? 그쵸?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수업한 거 집에 가서 내 걸로 정리하려면 거의 2시간 배가 걸려요. 그렇죠? 그만큼의 에너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그 문제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 때 애를 키우고 있어요. 저도. 그쵸?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보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그 시간에 사용할 강의 유인물들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유인물을 보시면 차라리 그림으로 보는 게 더 편한 것들이 있죠. 말로 설명한 것보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유인물로 드릴 거니까 과목별로 파일링 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강에 거기 자료실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실강을 들으시면 참 좋은 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질문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 질문, 인강이면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에이, 실강인데 얼굴 쭈삣, 내가 모르는 걸 노출시키기는 좀 그래, 물어보기 싫어,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카페 어디 있죠? 뒤에 보면 써있죠? 그쵸? 제일 뒤에 네이버 무슨 카페예요?
네, 간호사 국시팀은 천사랑 카페입니다. 그래서 천사랑 카페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면 아니 질문을 올리면 제가 댓글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올려드린다는 건 당일 올려드리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쵸? 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항의 전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는 조금 곤란하고요. 댓글 빠르게 올린다는 건 최소한 2, 3일. 그쵸? 아직까지는 국시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셨죠? 그쵸? 합격이라는 거.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함께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의 아동간호학의 개념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의에서 두 번째 땡이요. 출생 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청소년기가 써있죠?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성장 발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동간호학이죠. 그래서 세 번째 땡, 건강 및 발달상의 최대한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을 보세요. 우리 건강유지, 건강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보다 두 번째에서 동그라미 한다면 어디다 할까요? 그렇죠. 가족 중심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하세요 라든가 별표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must라는 거. must는 완전히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시의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옷 책이 다 형광색이에요. 형광색을 다 칠한 거죠. 여러분, 그 책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운 아동간호학 책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핵심들만 요점이 되어 있겠죠. 최소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별표만이 머스트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간호를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동계 사망 원인을 보시면 자, 1세에서부터 14세까지 가장 대표적인 사망 원인은 뭐다? 요거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19세는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암보다는 자살이 훨씬 더 많게 되죠. 그래서 그거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 우리가 신생아라고 하면 정의가 출생에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한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서 한 달까지는 안 외워도 되겠죠. 그래서 신생아 1000명 기억하셔야 되겠죠. 1000명에 생후 한 달까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사망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영아 사망률 별표. 한 번 이상 나온 건 별표. 그 다음에 가장 중심 개념은 머스트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영아라고 하면 언제부터? 한 달 지나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돌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1000명 똑같죠. 1000명은 1000명에 그렇죠? 에서 생후 1년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망한 영아의 수. 근데 첫 번째 땡보단 두 번째 땡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 지표예요. 그래서 국가의 보건복지가 좋은 나라 좋은 나라라고 선정했을 때 그거를 밝힐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영아 사망률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때 1세 미만이죠. 그렇죠? 이게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주산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고 양육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의료 보급이 확대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환율에서 두 번째 땡 보세요. 1에서 9세 아동의 주요 원인은 뭐다? 호흡기 질환이요. 그래서 나중에도 고위험 신생아에서 문제가 4에서 6 나오잖아요. 여기에 호흡기 질환들이 특히 나와 있어요. 심장계 질환. 그 다음에 영아기 쪽에서 4에서 6 정도로 빈도수가 높잖아요. 여기도 호흡기들이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서 아동학대 별표 많이 하세요. 이게 18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학대라는 거는 신체, 정서, 성적, 방임까지도 포함하는 게 아동학대죠. 자, 그러면 자, 신체적 학대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방 아실 거고요. 부모 특성을 좀 발표하세요. 자, 분노 조절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폭력하자